그 김준환 원장님 때보다 아침마다 한 5분씩 하던 그게 없어지고 이따가 한참 만에 그게 지금 심화학습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보시고요. 이게 그냥 뭐 중에서 머릿속에 남는 하나만 있으면 오늘 요거 공부하는 거는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제가 트럼프 관련돼가지고 오는데 지금 이제 도에서 우리 포항 그 철강 관련돼가지고 산업이 선제되어 관련돼가지고 국비 예산을 갖기 위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산업부에서 이거는 이제 지원해주는 걸로 어떻게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 방문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여수는 이미 한번 그게 확정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 경제 정책 노동과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은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이승하 박사 그리고 이제 저하고 정우석 박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뭐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이게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대충 한번 그림 잡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여기 앞에 주제 제목은 미국이 지금 교역 상대국의 우리가 2위입니다. 원래는 1위였거든요. 1위였고 미국이 거의 손익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로 되어 있고요. 4위가 아마 제가 지금 우리 지역 그렇고 또 국내도 그런데 보면 일본, 베트남, 그다음 홍콩 이런 식으로 해서 3, 4, 5위 다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베트남.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미국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베트남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베트남이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었으면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경쟁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적대국가, 무역에서 적대국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목차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트럼프 정책의 핵심 원칙, 그리고 경북의 영향, 그리고 경북의 10대 수출 품목별 세부 품목, 경북의 10대 수출 품목이 세부 품목 10개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 경제부 용역할 때 그림으로 이렇게 좀 보고 저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도록 제가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트럼프 정책의 핵심 원칙은 여기 그 파란색으로 되는 건 4가지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이런 그 옛날에 호주의 백호주의처럼 미국 우선주의 이런 말 하는 순간요, 여기는 지금 철저하게 봉쇄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뭐 인종이나 이런 게 아니고 무역에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침해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 보호무역주의. 여기서 한 번 더 느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FTA 체결하고 그 무역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인데 FTA 체결을 전체적으로 필요한 나라들은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는데 그게 약속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 강대국은 그런 거 없다 하고 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주국방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국방도 평화 협상을 하자 해서 우리 서로 이제 상호 불가침하자 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또 트럼프는 그냥 맞아야 돼요. 이 지금 무역도 지금 이런 형국이 돼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트럼프가 1기 때 우리가 이미 자동차 관련돼가지고 협상을 한번 했거든요. 그 다음 2기 때 또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또 나오는 얘기가 뻔한 얘기입니다. 돈 되는 거, 철강, 그 다음에 자동차. 이 조선 얘기는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조선은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철강,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계속해서 내야 기축통화국으로서 자기들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돈을 찍어내잖아요. 돈을 찍어내서 국내 통화가 이제 연결가 되면은 수입해가지고 무역수지 적자를 내게 되면은 달러가 밖으로 나갑니다. 일단 단순하게요. 단기적으로 달러가 밖으로 나가면 국내에는 통화량이 적절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기축통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돈 풀비는 지금 우리가 좀 심각하잖아요. 어떠냐면은 요번에도 사실 돈 풀잖아요. 또 요번에는 잘 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아까 아침에 오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 신청을 했고 요거는 지금 민생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위축된 걸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마중물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한번
앞으로는 이런 돈을 자꾸 주면 안 됩니다.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고 이 돈이 오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IMF 외환위기 직전보다 절반 이하로 3분의 1로 떨어져 있어요. 돈을 주면 바로 통장에 들어가고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통화 유통 속도를 늘리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게 어렵지만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 및 탈규제 이런 부분입니다. 화석 연료 생산 증대 이 사람은 지금도 그냥 아무리 물대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원자력이고 뭐 이게 태양열이고 이건 됐고 불을 떼야만이 나무를 하고 그걸 해가지고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노동력이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산출된다 이런 의미로 아주 원시적으로 원초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저번에 그 원장님께서 이런 게 있죠. 전쟁에서 최첨단 무기 드론 얘기하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완전히 지금 보병이 옛날처럼 치고받고 하는 식으로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과거의 정책 수단의 정책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고율관세부가 FTA 재협상 환율 조작국 지정해서 압박을 하고 그다음 기술 공급망 재편 우리가 고정 환율제 같으면 조작국이라 이런 얘기 중국은 지금 일부 통합 환율을 정부에서 통제를 좀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1982년인가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김재익 수석을 놔두고 당시에 그 스태그플레이션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변동 환율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 환율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그런 식으로 갔을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는데 너가 환율 조작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공급망 재편, 이 부분은 이제 미국 내 생산을 무조건 강조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야기 들으시지만 저게 나옵니다. 지금 현대제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렇게 노동조합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돼서 전부 다 자동화시키고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이게 빠져나가게 되면 국내에서 바로 공장 생산 라인을 접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줄여나갑니다. 그럼 나중에는 일자리가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삼성의 총수면 삼성 자체를 미국으로 옮깁니다. 이게 지금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트럼프가 숟가락을 딱 얹어가지고 우리한테 오면은 그한테 큰 혜택을 주겠다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땡큐거든요. 아주 기가 절묘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2020년이 한국이 공식적으로 너나라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인정을 딱 하면서 트럼프가 봐라. 너는 개발도상국주의를 포기해라. 너가 잘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하면 2000년 넘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 그 학생들 미국 가서 공부하면 장학금 놔줍니다. 잘 사는 나라다.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쓰라는 식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너가 배당국주의를 포기해야 되는 이유를 내겨놨습니다. OECD 내용국이고 G20의 내용국이고 고소득 국가다. 그 월드뱅크가 그렇게 분류를 내겠다. 그 다음에 세계 상품 무역 비중의 0.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이상 도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보시면서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수입 문제잖아요. 관세국하고 이런 문제면은 이거 채찍 이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채찍을 가지고 이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탁 흔들면은 손 앞에 있는 요 부분은요 그냥 살짝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 끝에는 엄청난 큰 파동으로 움직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 끝이 공급 라인의 제일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충격은 어디서부터 받느냐면 수입업자 공급 우리 소비 생산할 때 원재료 갖추고 있는 사람이 충격을 먼저 받고 이게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계란값, 뭐 파동 이런 거 나오면 제일 먼저 충격받는 게 누굽니까? 제일 먼저 양계장이 절단납니다. 저희가 양계장 저희 집이 1978년부터 그 양계장을 했어요. 닭이 한 3만 마리 정도 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했는데 이런 파동 와버리면 다른거 구덩이 파가지고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빚이 확 지고 그러면 또 돼지민인데 돼지 파동 또 와버리고 그래야 되니까 이게 바로 공급 라인이거든요. 수입하는데 뭐 수입, 사료 수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조금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 채찍 효과는 이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전국된다. 그리고 재고 과잉, 생산 과잉, 비용 증가, 공급망의 비효율을 처리한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공급망 개편하자. 요거를 트럼프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채찍 효과의 어떤 단계별 메커니즘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공급망 단계에서 소비자, 자동차 회사, 2차 철강 가공업체, 제강사, 원료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쭉 위로 올라가가지고 매주 최종 소비자 수요 감소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쭉 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강 이야기 하게 되면은 뭐 철강에다가 관세를 매기고 막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경북이 철강, 제강, 여러 내년 요 부분이거든요. 주로 요거 보면은 전방산업하고 후방산업하고 다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화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도 그냥 한번 보십시오. 쭉 보시면은 코로나19 초기에 자동차 조선의 수요가 급락하면서 제강사들이 감산을 결정하고 하반기에 수요 급증 시 생산이 부족하고 다시 철강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22년까지 반도체 공급 부분에서 보면은 차량 생산 감축하고 자동차의 막판 수요가 급감하잖아요. 그러면은 포항 개체는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철강사 감산 이후 공급 회복 지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파동이 아까 지지기업까지 파동이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지금 후퇴하고 있는 시기가 제가 한번 질문드릴게요. 경제 상황이 지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에이, 괜찮으면 오늘 지금 제가 보니까 민생 활력 지원금 신청하실 때 요번에 4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피부로 확실히 느끼고요. 나머지 분은 잘 못 느끼시는 거예요. 전부 18만 원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역하면서 뭐 이렇게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무역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사전에 미리 경고가 이렇게 슬슬 주어집니다. 이게 뭐 우리가 외국 가서도 보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게 버들이 법칙이 돼가지고 보시면은 1대 10대 30대 600 법칙 그렇게 나옵니다. 원래 이게 하이밍 법칙인데 이것도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됐죠. 이게 조금씩 개선됐습니다. 1931년에 나왔던 법칙 아직도 적용된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961년에 다시 또 이게 개선이 된 겁니다. 잘 보시면은 1대, 10대, 30대, 600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처음에 나오는 이게 뭐냐면은 뭐 사소한 사건 여러 번 일어나다가 나중에 한번 대형타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차 운전하시는 분 중에 계시면은 아찔아찔한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막 잘 졸고 막 이런 사람들, 야 나는 그래도 좀 졸린 건데 오늘 이게 잘 무사히 통과했다. 살짝 졸어도 뭐 이렇게 운전하는 지장은 아닙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저쪽 사고 쾅 나다가 어느 순간에 병원을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다가 한두 번 들어갔다가 나중에 진짜 사고 나서 죽습니다. 이제 그런 사고들을 우리가 경제에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관련되어 제가 지금 이 안에 내용을 설명을 이렇게 잘 이해 안 되시면 아마 연결하는 게 갑자기 이게 들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무역 집중도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트럼프 우리가 무역 집중도 보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여기 잘 보시면은 위에 한국의 교육부 무역 집중도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이 1.4, 미국이 1.0, 그 다음 베트남이 1.1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에 내려가지고 경북을 보시면은 저기 무역 집중도 지수, 집중도 지수 보시면은 미국이 1.7, 베트남이 1.2, 그 다음 중국이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이 미국 집중도가 굉장히 높고 중국하고 베트남도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무역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통계 보실 때 경북의 무역 통계 보시면 어떠냐면요. 맨날 흑자입니다. 대한민국 흑자는 대구 경북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서울은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이게 사람 살고 일자리 있는 서울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공급 라인하고 이렇게 산업 구조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원재료 수입하고 하는 이런 비중이 높으면은 그 좀 경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건 서울 가서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혜택은 거기다 누리고 여기서 논에서 일하는, 밭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건 경북에 다 있다. 모든 생산 기반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막 GRDP를 크게 개선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구도 GRDP 지금 원래 또 꼴찌잖아요. 근데 가보면 잘 살아요. 식당도 가보면은요, 전부 다 잘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구의 자산가들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대구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수준은 또 굉장히 높은 게 또 대구거든요. 근데 경북이 이걸 대구하고 주고받고 하는데 대구 경북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상적인 산업 구조를 딱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 통합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행정 통합하고 연구원도 조금 통합하시고. 예, 맞아요. 그래서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그 다음에 그 서울, 경기 안에 서울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또 통일되면은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우리는 그 연구원도 전체적으로 숫자가 옛날처럼 8개만 하든지, 그래서 통합을 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역 집중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 가격 지수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이 경북이 상대적으로 이런 조금 이 물건들이 뭡니까? 수입 상품의 평균 가격보다 더 빠르게 이제 올라가고 있다. 수출 상품이. 그러니까 경북은요, 수출하는 돈을 가지고 수입하는 양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경북은 또 부가가치도 조금 높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업종별 이게 우리가 파급 효과를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여기 경북의 주력 산업 중에서 이 파급 효과가 큰 게 뭐냐면 이게 보니까 상대적으로 식료품입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생산 유발 효과가 이렇게 상당히 높아요. 이 자동차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식료품은 생산 유발 효과가 그래서 경북은 식품 가공 업체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비중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된다 얘기입니다. 돈이 많이 되면은 그 많이 되는 돈이 일종의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거든요. 일자리 창출 되는데 식품 업체에 가보시면 젊은 사람 다 보십니다. 전부 노인들, 이 아주머니들 60대, 심지어는 70대 이런 분들이 식품 공장에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특히 오뎅 공장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은 그 전부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조금 관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로 보시죠. 요 형식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포항 트럼프가 포항 철강에 25% 관세를 매기면 경북이 어떻게 되느냐 초창기에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분석을 다 해보니까요. 경북의 GRDP가 실질 GRDP로 2023년에 119조 2,783억 원인데 25년에 지금 25% 관세 매기는 걸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을 하니까 118조 정도 이렇게 넘는 수준으로 나와가지고 GRDP가 0.78% 감소합니다. 0.78% 감소하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관세가 또 지난달에 50%로 또 부과했습니다. 철강이 50% 부과하니까 경북의 경제 성장률 제로. 경북 경제 성장률은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 0% 성장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산업위기지역 선대대응 거기에 이 자료도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여기 정책관님 와 계시지만은 국가에서는 정부에 보면 FTA 같은 거 하면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우리나라가 얼마 정도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가끔씩 큰 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은 이런 것 가지고 자세하게는 이게 잘 안 하거든요. 산업연구원에서 이제 전체적인 방향만 설정하고 하는데 이 효과 분석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도 지역 지원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 그걸 분석 좀 진단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각 지역들을 이렇게 돌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금요일 날 행안부에서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분석하는 것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담당 팀장이 사무관님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도 우리 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 50% 부과했을 때 저기 나와 있습니다. GRDP 1.8%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경상북도 경제 성장률 1.7% 전망했거든요. 그럼 뭐 없어요. 네. 그런데 내년도에 성장률 딱 보시면 경북의 성장률이 1.2%인데 저번에 그 심화학습 볼 때 저거 거짓말 씁니다. 사기다. 그게 아니고요. 경제적 파급 효과는 1년 만에 생길 수도 있고 2년 만에 생길 수도 있고 그 효과는 기간이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뒤로 늘어나든지 아니면 단기에 발생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 생산하고 부가가치 감소액도 쭉 보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철강에 관세 부과했는데 여기 보시면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전기가 확 떨어집니다. 맞지요? 전력 및 신재생 포함대체에서 전기 얼마 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전혀 모르는 분들은 뭐 포함대체에서 저렇게 되면 뭐 자동차하고 이게 먼저 우선이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폐기물 처리, 자원 재활용 서비스, 비금속 광물 이쪽으로 가서 중간에 산업용 장비 수리 이런 것까지 피해가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로 취업자 감소인데 취업자는 제일 감소하는 게 지금 육상 운송 서비스 쪽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뭐 오늘 아침에 좀 일정이 있어서 지금 영천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다 보니까 포항에서 보면 두루마리 있잖아요. 이게 차에 두루마리 이게 철근을 말아서 뒤에 싣고 오는 차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2대 정도 봤는데 저는 그거만 보면은 뒤로 따라갈 형편되면은 한 2km, 3km 떨어지거든요. 그럼 옆에 지나가면 빨리 출근합니다. 그거 떨어지면 그냥 없습니다. 사람 없습니다. 진짜 없어졌고 내 차 그거 없어져요. 뭐 벤츠요 없어져요. 그거 종이 스티로폼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이실 때는 항상 피해서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브레이크를 안 잡습니다. 브레이크 잡으면은 그 철근이 떨어져서 앞으로 졸리면 운전수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설 일이 있으면은 그냥 뭐 저희 그 화물차 기사하는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냥 밀어버린답니다. 그게 피해가 적답니다. 너무 빨리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 운송 서비스가 철강과 관련되는 것은 제일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북의 수출 추이를 이렇게 쭉 2000년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2006년부터 11년까지 급속한 상승세, 그 다음에 정점을 2011년부터 15년까지 수출 총금액의 정점을 찍고요. 그 뒤로 정감을 반복하다가 지금 회복을 하긴 했지만은 약간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뭐 우리가 도에서 뭐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날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보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복은 이 아프다가 회복되면은 그게 원래대로 원상복구가 안 되거든요. 회복되는 속도가 둔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될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주력 수출 품목이 여기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무슨 통신기기하고 철강판, 이게 철강판 아까 설명도 있고 왼쪽에 무슨 통신기기 저기 안에 종류들을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 스마트폰, 요 지금 왼쪽에 스마트폰 저거 어디 뭐 하나 구글에서 보고 하나 띄가지고 왔습니다. 요 두 개가 지금 경북을 전체를 다 가지고 이 뭡니까 좌지우지하는 그런 겁니다. 그 위에 보시면 구미 지역에 뭐 스마트폰, 무슨 공유기, 뭐 통신 모듈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포항에는 여기 보시면 여전 압연강판, 냉간강판 요건데 요거는 차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건축물에 들어가는 게 이게 달라요. 그거는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다 그스겁니다. 그래서 안에 그 재질이 어떤 거냐 이거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하시면 그래서 용도별 철강판을 경북에서 이렇게 쭉 한번 봤습니다. 자동차용, 선박용, 건축용, 산업기계용, 가전용품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옆에 철강판 종류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자동차용 하면은 고장력 강판, 냉간, 압연강판 이런 것들이 또 공강판이고 밑으로 쭉 가가지고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아연도금 뭐 그런 것들이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이게요. 그 차 뒤에 아까 제가 그 차 가는데 뒤에 두루마리 싣고 간다 그러잖아요.
두루마리 싣고 가는데 그 두루마리가 그냥 똑같은 철강이 아닌데 완전히 다른 강판입니다. 그거를 철강 회사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희 그 영천에 일반 산업단지 안에 그 철강 업체가 많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걸 내리면요. 쭉 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재단하고 막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뭐 용왕로가 있고, 거기 들어가는 중소기업에도.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자동차 부품회사에 또다시 그 2차로 전달하고 이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도가 그런데 자동차 이용에 많이 들어가는 게 저 위에 보십시오. 미국입니다. 그렇게 트럼프가 자동차하고 같이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막아버리려고 지금 뭡니까? 포항지철도 이렇게 청구를 보십니다. 요 지역들 그 주력 수출 품목을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구광역시는 제가 거치가지고 주문을 바뀌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 구미, 포항, 칠곡의성, 경산, 영천, 영주, 김천, 문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른 거는 다 아시잖아요. 구미의 52.3%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부품 중심으로. 포항도 넘어가고 칠곡도 대충 기계 알고 있고요. 영천, 경산, 그 경주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 라인 아시잖아요. 그런데 김천, 문경 여기에도 이 플라스틱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업이 김천, 문경 쪽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많다. 반도체는 저런 거 생산하고요. 알루미늄도 저렇게 강판을 가지고 생산합니다. 저게 차에 싣고 이렇게 쭉 가는 거 한 번씩 보이실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부품이 99.1%고요. 그 다음 플라스틱 제품도 보면은 이 저 위에 저거 생산합니다. 페트병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거를 주로 생산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합성 수지도 폴리에스테르 수지, 아스탈 수지 이런데 저런 가루처럼 비료처럼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생산 많이 합니다. 오른쪽에 기구 부품에는 인쇄회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생산합니다. 이게 대부분 90%.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거 쭉 보시면은 안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들이 쭉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현지 생산 요구 수출 이렇게 관세 매입이라면은 우리가 수출되는 금이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다. 우리나라는 수출 못하면요, 게임이 끝납니다. 수출. 지금도 수출 못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물건을 많이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격차가 심해진다 아닙니다. 일단 팔아먹고 시작해야 됩니다. 현대자동차 하나 때문에 거기 붙어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정확한 숫자를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때는 예전에 초창기에는 8,000개, 그 다음 12,000개 됐다. 지금은 18,000개의 기업들이 붙어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동차 한 대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그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우리가 대기업이 없으면요, 방위산업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가지고는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대기업을 놔두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이렇게 갖춰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는.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망 재편의 그 투자 영향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오른쪽에 이게 SK 하이닉스하고 그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 공장을 저렇게 짓고 있습니다. 다 갑니다. 다 가버립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지금 루이지애나가 알래바마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 조립 공장이잖아요. 이 조립 공장 자동으로 로봇이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학적 어떤 문제, 그 다음에 미중 갈등 문제, 북한 문제, 안보, 그 다음에 기술 동맹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막 다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은 교육국 다변화, 지금 많이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10개국, 20개국 이렇게 해가지고 연차별로 이렇게 변화를 보면 굉장히 다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철강이 뭐고 우리가 수출할 때. 베트남 다음에 가야 되는 건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옛날에 그 원장님 자꾸 인도 하시는데 인도 가면은 물건 다 떼입니다. 물건 팔면은 없어져 버려요. 돈 못 받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도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어디 가야 되면 남미로 가야 됩니다. 아세안 10개국 있잖아요. 미얀마, 태국하고 이쪽
팔고 그 다음에 남미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FTA 네트워크 강화, 이 FTA도 체결 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망 안정, 통상 외교 강화,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이제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필드만 교수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요걸 잘 보십시오. 경기 조절은 어린이 그런 것처럼 해야 된다. 급하게 이래 하면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청년 정책 효과, 그 다음에 출산 정책 효과, 그 다음에 고용 정책 효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 지금 십수년 동안 수조에서 얻었습니다. 예, 건드죠? 네. 공무원 교육원에 가가지고 우리 젊은 여성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평균이 3억이었어요. 이 3억을 주면 내가 다시 생각했다. 그런데 첫째 있고 둘째 놓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애기 있습니까? 그게 첫째 있대요. 그럼 둘째 놓으면 얼마 주면 놓겠습니까? 이분들은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됐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저는 한 1억 5천에서 2억만 주면 하겠다. 근데 금방 젊은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기본이 3억. 최고로 많이 올랐던 사람 6억이 있어. 근데 지금 50만 원 주죠. 그러니까 이게 분배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 이런 모든 정책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포퓰리즘이나 뭐 이런 대본 분배 이거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 브리든만의 샤워실에 가보 같은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샤워실 가보 이제 이해하겠죠. 수돗물 뜨거운 물을 팍 뜨거라고 또 다시 찬물로 덮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뭐 종착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은 이게 아주 이게 두루뭉실한 얘기입니다. 현지 생산 투자 확대, 기술 격차 유지, 그 다음 포트폴리오 다각화, ESG 경영. ESG 경영은 저는 비용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도새가 인도양에 있는 작은 섬에 있는 요 새인데요. 요 서식 환경 한번 보십시오. 뛰어난 자연환경 풍부한 먹이 천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갑자기 변이 생겨서 전부 몰살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빨간색으로 정해놨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편안함만 추구하며 세상의 변화에 맞춰 스스로 진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실패자가 되는 현상. 이게 도도새의 법칙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원들도 자기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연구본부장님이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대신에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 주력으로 가는 건 반드시 있고요. 나머지는 옆에서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경제 발전 이론을 변했던 슈페트, 이 조셉 슈페트가 제시했던 혁신설 이론입니다. 이 혁신을 이분은 뭐냐면 기업의 혁신, 창조적 파괴, 엄청난 혁신 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경제발전의 원천은 혁신인데 여기 혁신을 잘 보시면 상품의 도입, 생산 방법, 그다음에 시장 개척, 그러니까 광고죠. 그다음에 공급원 확보, 조직의 혁신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만이 반드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딱 적어놨는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창조적 파괴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자동차, 마차 산업에 몰라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없어질 거잖아요. 요거 참고로 혹시 자동차 핸들이 왜 영국은 오른쪽에 있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마차가 왜 오른쪽에 있습니까? 네? 영국의 차 핸들이 왜 오른쪽에 있습니까? 네? 마차가 원래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 마차는 그 처음에 왜 오른쪽에 있었냐 물어보니까 그냥 오른쪽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거 있다 보니까 유행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게 뭐냐면은 밴드 외곤 줄 겁니다. 다 오른쪽에 만드니까 오른쪽에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게 번져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은 프랑스나 우리나라는 이제 프랑스가 이쪽에서는 또 왜 왼쪽에 있습니까? 영국이 하니까 우리 쉬운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몰락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 다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쭉
혁신적인 그게 있는 겁니다. 기아 자동차가 뭘로 혁신했는지 아십니까? 기아 자동차의 원조가 어딥니까?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삼천리 자전거에서 그 뒤로 가가지고 다시 뭐가 나왔냐면은 자전거로 부족하니까 오토바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아 오토바이잖아요. 그러다가 기아 자동차가 별도로 독립의 자동차 만들고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들어가고 삼천리 자전거는 자전거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와야만 된다. 지금 우리가 그 국면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은 그냥 보십시오. 이게 두루뭉실한 얘기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설강 요 4개만 포항 중심으로 해가지고 혁신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연한 대응, 구조적 변화, 그다음 공급망 재편, 그다음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 요거 제가 앞에서 얘기 쭉 나했죠. 그래서 거시경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시경제 정책을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 연구관님도 너무 정책까지 알고 계시라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 루빅스 큐브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요거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거든요. 한 면 맞추는 건 쉬운데 한 면 여기 맞추면 뒤에 옆으로는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바로 거시경제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는 유기체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원리를 이해하고 아까 앞에처럼 애기 그런 것처럼 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는 아르헨티나, 그리스, 리비아, 쿠바, 시리아, 나우루,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이라크 이 나라들 전부 다 우리나라가 다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뭐 때문에 했냐면 여기에 거의 절반 이상이 퍼블리즘입니다. 네. 국민들한테 막 퍼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리아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는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경제 성장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리아, 이라크, 쿠바 보면 저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후세인, 카스트로, 마르코스, 카다피 전부 다 유명하잖아요. 아주 강단한 사람들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집권하는 순간 그 나라는 바로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나라들이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또 있는 뭐냐면은 천연자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사람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겁니다. 머리 이렇게 조금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 헌장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전 국민을 교육을 시켰잖아요. 전 국민을 교육을 시키게 되면 통치하기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조선에서는요, 양반을 제외한 일반 평민들이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그 평민들이 과거시험 합격하는 비율도 적었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제1공화국부터는 우리 국민들을 교육을 시켜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 그 자원이고 이런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를 선진국에 있다는 그게 지금 정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보십시오. 요 대구 경북을 합치게 되면요 3단계 선진국형 경제 여기 들어갑니다. 농림업 비중이 2에서 10%, 제조업 비중이 30% 정도, 그 다음에 서비스 비중이 60%에서 80% 사이. 이렇게 되면 이게 선진국형 최적의 산업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스토 지금 전국도 약간 비대칭이고 대구는 완전히 이상한 그런 구조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하셔야 부산 경남 울산도 통합 이렇게 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한다고 뭐 가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가는 경제 통합은 이미 됐고요. 행정 통합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손실을 막자 그러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